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원피스의 루피가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루피 같은 경우는 원피스의 주인공으로 원피스는 책으로 100권이 이미 넘어가버린 만큼 루피의 능력 역시 그만큼 강해져서 웬만한 만화에 들어가면 끝판왕이 될 정도이죠. 하지만 그런 완성형의 루피보단 어릴 적 보던 초창기의 루피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 그 루피를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섞어보면 어떨까 싶어 만들어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산적들이 들끓고 있던 일본의 어떤 시대, 산적 중 최초로 푸른 피아나를 발견하게 된 요리이치는 피할대 검사들에게 봉인당하기 전 영생을 주는 푸른 피아나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 푸른 피아나를 얻는 자 이 세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 이후로 대산적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산적들은 산을 지배하며 세력을 넓혔고 어딘가에 있을 푸른 피아나를 찾기 위해 모험을 했습니다. 한편 산속에 있는 마을에서 태어난 루피는 근처 마을 술집에 놀러갔는데 그곳에는 산적들이 있었고 그 산적 중 탄지로라는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죠. 탄지로는 고향에 너만한 아들이 있다며 루피에게 잘 대해줬고 루피는 그런 탄지로에게 산적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서 해적질을 하던 해적들이 그 술집까지 올라와 갱판을 쳤고 자신의 이름은 골드루저, 해적은 최강이며 산적에는 허접한 녀석들만 있다며 산적에 대해서 비하를 했지만 탄지로는 그걸 보고도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죠. 루피는 그런 탄지로에게 남자답지 못하게 왜 찍소리도 하지 못했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산적에 대해서 비하 발언만 들은 거 아니냐며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자로서 실망이라며 흠칫뿡 그 자리에서 나가려는데 탄지로는 루피의 팔을 잡았고 루피가 그대로 걸어가자 팔이 쭉 하고 늘어져 버렸죠. 탄지로는 깜짝 놀라 너 몸이 어떻게 된 거냐고 설마 내 보물상자에 놔둔 오니 열매를 먹어버린 거냐고 물었습니다. 루피는 희한하게 생긴 열매를 먹긴 했지만 맛은 없었다고 말했고 탄지로는 당황하며 그 열매를 먹으면 오니가 되어버려 낮에 태양을 보면 타 죽게 된다고 했죠. 루피는 이제 낮에 나가서 놀 수 없는 거냐며 충격을 받았고 탄지로는 보물상자를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둔 애가 잘못이라며 자책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술집에 놀러간 루피는 저번에 만났던 해적 골드루저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탄지로를 욕하자 루피는 그들에게 싸움을 걸었는데 아직 꼬마의 몸이라 그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고 잡히고 말았죠. 그 소식을 들은 탄지로는 곧장 뛰어와 그 해적 패거리들을 단칼에 전부 다 베어버렸고 도망가는 그 골드루저를 그대로 베어버리며 루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깊은 숲이었고 엄청나게 커다란 식인곰이 인기척을 느끼고 그들을 습격했죠. 그 식인곰의 공격에 피가 튀었고 루피는 탄지로 안돼 라고 소리쳤는데 그 피가 쏟아진 쪽은 바로 곰 쪽이었고 탄지로는 순식간에 뛰어올라 그 곰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루피를 보고 설마 내가 곰에게 한쪽 팔이라도 잃을 줄 알았나? 나는 이런 동물에게 당할 정도의 허접은 아니란다 라고 했죠. 그 뒤 탄지로는 루피에게 너는 너만의 산적단을 만든 뒤 높은 곳까지 올라가라며 자신이 소중하게 아끼는 귀걸이를 준 뒤 떠나게 되었고 루피는 자신의 혈기술인 고무 능력을 이용해 산적왕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열심히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피는 때가 되자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선 자신과 함께할 강한 동료를 찾고 싶었죠. 그런 중 기지로 보이는 곳 한가운데 묶여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아무래도 기살대의 기지 중 한 곳으로 보였습니다. 기살대는 산적들을 소탕하고 오니 열매를 먹어 오니가 된 이들을 사냥하는 검사 집단이었는데 묶여있는 소년 역시 기살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에 흥미로웠죠. 그때 루피는 숨어있다가 근처의 기살대 검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저 검사는 탄지로로 꽤나 실력이 있는 남자지만 기살대의 규율을 어기고 오니가 된 동생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다니고 있기에 처형을 당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형을 할 기살대주가 오고 있다며 저 녀석 인성은 좋아 보이는데 안타깝다고 했죠. 루피는 저 녀석을 내 동료로 넣어야겠어 라고 생각했고 탄지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에게 다가갔고 여기서 꺼내줄 테니 내 동료가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넌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고 루피는 난 산정왕이 될 남자라며 거친 포부를 밝혔는데 탄지로는 루피를 보고 온이라는 것을 알았죠. 탄지로는 온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온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동생을 통해 알고 있었는데 그저 자신은 동생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이렇게 같은 편인 귀할대원들에게 처형을 당하고 동생까지 죽임을 당할 바에는 산적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루피는 그러다가 탄지로를 자세히 보더니 너 그 귀걸이는 뭐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이건 우리 아빠가 주신 거라고 했죠. 루피는 그 귀걸이 나에게도 있다며 보여줬고 설마 아빠 이름이 탄지로냐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우리 아빠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고 설마 네가 아빠가 죽기 전에 말했던 그 꼬맹이냐며 물었죠. 루피는 충격을 먹고 탄지로가 어쩌다가 죽게 되었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아빠는 몇 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다며 산적이 되고 싶다는 유쾌한 꼬맹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귀살대 검사들은 누군가가 침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루피를 향해 공격을 했는데 루피는 그동안 나도 엄청나게 수련을 해왔다고 라고 하며 그들의 공격을 피한 뒤 주먹으로 그들을 날려버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더 많은 기살대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빨리 이 밧줄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의 루피는 탄지로를 풀어줬는데 그 순간 루피의 뒤에 기살대원들이 칼을 휘두르려고 했죠. 그때 탄지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들고 빠르게 그 검사들을 베어버렸고 루피는 오, 너 꽤 하잖아 라고 하며 루피도 검사들에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주위를 둘러싼 검사들이 전부 쓰러지자 탄지로는 네이코를 구해야 한다고 나무 상자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는데 그때 한 검사가 네이코의 가방을 칼로 찌르려고 하고 있었죠. 탄지로는 안돼 라고 하며 뛰어갔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무고무 총! 이라고 외친 소리가 들렸고 그 검사가 네이코를 찌르기 전에 루피의 팔이 길어져 그 검사를 날려버렸죠. 탄지로는 그 틈에 네이코를 구할 수 있었고 네이코를 끌어안고 정말 다행이라며 루피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루피는 아마 푸른 피아노라는 건 엄청 대단한 꽃이라고 하니까 네 동생도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했고 탄지로는 나와 내 동생을 해치려고 했던 기살델라가 산적이 되어 푸른 피아나를 찾겠다고 했죠. 그렇게 루피는 탄지로와 네이코를 동료로 얻게 되었고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마을에 갔다가 그들은 한 소녀에게 매달려 울부짖고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고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싸대기를 날리며 더 이상 들러붙지 마라고 했죠. 그 모습을 본 루피는 그 남자를 잡아떼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했죠. 그의 이름은 제니츠. 그는 오니의 루피를 보고선 지레 겁을 먹었는데 옆에 있던 탄지로가 우린 산적이지만 나쁜 산적은 아니라는 모순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이치는 휴 다행이라며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의 명령으로 귀할대에 들어가긴 했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온갖 산적들 그리고 오니들과 싸워야 했기에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빠지게 되었고 결혼도 못해보고 죽을 순 없다는 심정으로 여자들에게 결혼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다고 했죠. 루피는 뭐야 그냥 바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이치는 너네는 그럼 무엇을 위해 위험한 산적짓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루피는 자신만만하게 나는 산정왕이 되어서 푸른 피아나를 얻을 거야 라고 큰소리쳤고 제이치는 뭐야 이 녀석 바보다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들은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날 밤 그 마을에는 쿄가의 산적단이 들이닥치 되었고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피와 탄지로 네이코는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그들 패거리와 싸우게 되었는데 루피는 날쌔게 지붕 쪽으로 뛰어다니며 산적무리들을 고무고무총으로 날려버리고 있었죠. 그런 중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그쪽으로 뛰어가 봤는데 여러 마리의 오니와 산적들이 아까 본 그 여자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아까 본 제니치가 있었고 제니치는 여자들을 괴롭힌 자식들은 절대로 용서 못해 라고 했죠. 그 여자는 아까 너도 나를 괴롭혔으면서 그런데 너 혼자서 저 많은 산적들을 어떻게 하려고 라고 했지만 제니치의 분위기가 아까와는 사뭇 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고은이들은 제니치에게 혼자서 뭘 해보겠다는 거냐? 라고 하며 덤벼들었는데 제니치는 순간 번개호흡을 시연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은이를 전부 베어버렸죠. 루피는 저 자식 꽤 하는 녀석이었잖아 라고 생각하며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루피는 그 산적단의 수장인 쿄가이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쿄가이는 장구를 두드려 참격을 날려대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루피는 쿄가이가 날리는 참격들을 요리조리 피한 뒤 쿄가의 복부를 강하게 주먹으로 쳐 날려버렸는데
쿄가이는 고통스러워하며 어떤 저택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따라 들어간 루피는 쿄가이가 방을 조종했기에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쿄가이는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는 내가 최강이다 라고 하며 방의 구조를 계속해서 바꾸며 루피의 공격을 피했는데 루피는 그에 고전하며 계속해서 당하다가 고무고무 총을 씌워내 주먹을 길게 늘어뜨렸고 그 벽들을 뚫어보니 쿄가이 있는 곳까지 닿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야 루피는 고무고무 총난타를 씌워내 그 자리에서 그 건물 안의 모든 벽들을 다 박살내버렸고 쿄가이가 방의 구조를 바꿀 수 없게 되자 그대로 루피의 총난타는 쿄가이에게 폭격되며 그를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밖에서는 탄지로와 네이코가 쿄가이 일당들을 전부 다 쓰러뜨려 놓은 상태. 루피는 쿄가이의 돈을 전부 압수한 뒤 이걸로 고기나 사 먹자며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이츠가 다짜고짜 네이코에게 뛰어와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라고 했죠. 탄지로는 내 동생에서 떨어져 라고 화를 냈지만 루피는 제이치에게 너 우리 산적단에 들어올래? 라고 제안을 했고 탄지로는 이런 여자만 밝히는 녀석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제이치는 나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리고 그 여자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는 바로 지금 만났다며 그게 바로 네이코라고 했죠. 그리고 그런 네이코와 함께 다닐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비살대를 때려치고 산적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루피는 이 녀석 여자를 밝히긴 하지만 할 때는 제법 하는 녀석이라며 받아주겠다고 했고 탄지로는 네이코를 이렇게까지 열렬하게 지켜주겠다는 사람은 싫지 않았기에 대장이 그렇게 정했다면 어쩔 수 없으니 잘해보자며 악수를 청했죠. 그 뒤 그들은 쿄가에게 뺏은 돈으로 아사쿠사 거리에가 고기를 잔뜩 사먹으며 파티를 벌이고 있었는데 루피는 자신은 산정왕이 될 거라며 보장을 부렸고 다른 손님들은 그런 루피를 보며 그저 철없는 녀석이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때 루피에게 다가온 의문의 한 남자는 타마요님이 잠시 당신을 보자고 하십니다 라고 했고 루피는 응? 왜? 맛있는 고기라도 주려는 거야? 라며 그 남자를 따라갔고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번 시나리오는 원피스 세계관과 귀칼 세계관을 약간 짬뽕시켜서 기존의 설정들을 마구 해집어 놓았는데 아무래도 능력 배틀이라는 점에서 오니와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비슷해 그렇게 설정을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